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하얘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얘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저거에 특히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은 피부 장벽이 워낙 두껍고 뭘 발라도 트러블 잘 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 다 발라도 사실 크게 문제 없거든요. 오늘은 미백의 모든 것. 우리가 맨날 구독자분들이랑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얘지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미백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미백에 열망이 강한 분들은 피부과 가서 처방약이랑 시술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뒤로 갈수록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요,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또 미백 같은 경우는 PD님 이제 뭐가 제일 핵심이에요? 멜라닌. 맞아요. 이 색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피부톤이 이제 좀 까맣고 칙칙해 보이는 거고, 없을수록 하얘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없을수록 미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없을 수 있는 게 일단 합성, 생성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생성이 안 되면 하얄 거 아니에요. 이미 생성이 돼도 밖에서 안 보이게 감옥 같은데 가둬두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미 가둬놓은 게 탈출됐어. 우리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파괴하거나 배출시키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미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각각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실 미백을 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하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하얘질 수 있는 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가장 팔 안쪽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내가 하얘질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만큼은 하얘질 수 있는 거고, 이미 내 얼굴 톤이랑 팔 안쪽 톤이 똑같아. 그러면 거기까지가 사실 내 한계인 거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더 하얘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양제 편에서도 한번 했는데, 미백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 우리가 맨 처음에 말한 그 생성을 억제해주게 해요. 생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티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를 먹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레몬즙이랑 삶은 양배추 있잖아요. 이거를 아침마다 좀 스무디로 먹거든요. 얘네 두 개의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이 되게 많아서, 두 번째로는 L-시스테인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얘네도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이거는 그냥 영양제로 먹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카르노신. 얘 같은 경우는 얼굴 까만 거 말고 약간 누렇게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누런가요? PD님은 이제 확실해 웜톤, 누런 웜톤. 근데 이 카르노신은 우리가 단 거랑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얼굴 누렇게 뜬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황달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 당독소가 쌓여서 누런 거거든요. 얘네들은 멜라닌이 아니라. 그래서 카르노신을 먹어주면 당독소가 합성되는 걸 얘네들이 좀 억제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까만 거 말고 누렇게 뜬 사람들, 카르노신 영양제 먹거나 발라주면 얘네들 도움돼요. 먹는 거는 일단 이렇게 비타민 C, 뭐 글루타치온, L-시스테인, 카르노신, 이전에 제가 사실 영양제 영상에서 다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제로 먹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는 화장품 있잖아요. 이것도 비타민 A, B, C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비타민 A, B, C가 레티놀, 그 다음에 얘가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얘가 비타민 C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생성된 그 색소를 빨리 배출시켜요, 밖으로. 피부 각질이 28일에 걸쳐서 밖으로 배출되는 그 주기를 겪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가 위로 올라와서 밖으로 빨리 내보내게 해서 얘는 도움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감옥 같은 거에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생성된 멜라닌 세포가 피부에 보이지 않게끔 거기 밑에서 이동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여서 감옥에 그냥 가둬놓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생성이 억제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초적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되게 기초적이고 다른 영상이랑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하얘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막 제가 하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약국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알아요? 이 뭐냐면 효과랑 부작용 둘 다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네도 쉽게 말해서 멜라닌 생성 자체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까만 거 말고 김이나 뭐 흑자 이런 거 생성이 됐을 때 그거를 흐려지게 만드는 용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멜라노사, 멜라토닝, 도미나 크림 이런 미백 연고가 약국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새끼 손톱의 반의 반만큼, 진짜 쌀알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원래 자기가 쓰는 보습 크림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희석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자기 전에 바르면 어쨌든 얘네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미백 효과가 있겠죠. 대신 주의점은 뭐예요? 얘네들도 꽤나 강력한 성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인 미백으로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더 빠른 효과를 노린다 하면 이런 것도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얘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멜라논이라는 건데 굉장히 고용량의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가 있고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극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자극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는 스테로이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생성된 걸 빨리 배출시키려고 하는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색소를 생성도 못하게 하는 성분이랑 이미 생성된 걸 밖으로 빼내는 성분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러면 효과는 강하면 부작용이나 자극감도 세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를 미백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의사는 사실은 없어요. 저도 막 그거를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밤에 자기 전에 원래 쓰는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면 원칙적으로 미백에 도움은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스테로이드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진짜 미백을 위해서 필살기 같은 건데 저거에 특히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은 피부 장벽이 워낙 두껍고 뭘 발라도 트러블 잘 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 다 발라도 사실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 아토피가 있거나 원래 트러블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쓰시면 안 되겠죠. 이제 이게 가장 강력하겠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실 이제 연예인 분들이나 우리가 좀 그런 분들은 사실 주 1, 2회씩 우리가 아까 제가 먹는 영양제 있잖아요.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 이거를 주사로 수액으로 맞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확실히 엄청나게 고용량일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 수액으로 맞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시간 여건상 뭐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라넥삼산 먹는 약 있잖아요. 도란사민이라는. 근데 그거를 피부에다가 주사할 수 있어요. 리쥬란처럼. 근데 이거는 실제로 기미 환자들한테 엄청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의 색소 치료할 때 색소 레이저 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같이 하면 훨씬 색소 레이저 효과도 극대화되고 더 좋은 거는 재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한번 뭐 잡티 같은 거 생겨서 레이저 치료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레이저로 없앤 거를 다시 생기는 걸 억제하는 역할까지 하니까 얘네들이 색소 억제에 되게 도움이 되고 미백 효과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쥬란이랑 스킨보톡스 이 주사 시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트라넥삼산도 섞어서 하면 더 환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강추하는 편입니다. 영업기밀.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많이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딱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굴에 그냥 따다다다다 하면 그냥 얼굴이 전반적으로 환해져요. 색소 하나하나를 막 강력하게 파괴한다기보다 얼굴 전반적인 톤업으로 좋아서 얘네들도 보통 한 뭐 2주에 한 번씩 하면 생각보다 정말 환해져요. 화이트 태닝. 실내 태닝 반대 개념으로 이제 쓰는 화이트 태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사실 그 적외선에 가까운 화장대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하얘지는 데 사실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냥 뭐 피부 장벽 뭐 재생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개선이 된다는 논문들은 있는데 실제 미백 효과를 강력하게 입증한 논문은 없어서 얘네들은 사실 크게 의미는 미백 효과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로 피부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얘네들 하면 되게 좋겠죠. 또 저거 다 하고 있어요? 전 다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멜라논 막 했잖아요. 스테로이드도 섞여 있고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추천 안 드린다. 근데 저는 사실 전공의 때 제가 엄청 탔어요.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태닝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색깔이. 그때 태닝 한 30번에서 50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멜라논 처방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쓰는 크림에다가 섞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도란사민도 처방 받아서 좀 먹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다 해보긴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방법이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전문의 선생님이랑 진료 보고 상담 받아서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사실 비추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트라넥삼산 뭐 복용이나 멜라논 사용했을 때 조금만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상의하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 미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그러니까 화장품 바르고 영양제 먹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템들이랑 처방전이 필요한 템들 했었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분들께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술들까지 다 같이 봤는데요. 모든 거는 의사 선생님 상담 하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보다는 직접 보신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할 거니까 만약에 가서 유튜브 피친다며 했는데 멜라논 크림 바르라 했다, 줘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신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히 하실 거니까 모든 거는 전문의의 진료 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